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펩트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해드리는 내용들은요, 실질적으로 펩트론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좀 해드릴 예정이니까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혹은 투자를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시청을 하셔가지고요, 핵심적인 인사이트 여러분들 꼭 가지고 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를 총 4가지로 좀 가지고 왔어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플랫폼에 대한 이벤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라의 릴리에 대한 기술 평가를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루펀에 대한 레퍼런스도 좀 이야기를 드릴 예정이고, 마지막은 밸류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본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거 3가지는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무료이기 때문에 요 3가지만 여러분들 꼭 해주시면은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그냥 본론으로 넘어가서 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일단 우리가 서론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돼요. 일단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펩트로는 비만약을 파는 회사가 절대 아닙니다. 비만약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비만약을 한 달에 한 번 맞게 바꾸는 기술을 파는 회사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5월 8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5만 7천 원, 그리고 시총이 그 당시에 5조 9,926억이었거든요. 그럼 이 가격 자체는 사실상 비싸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싸다고 생각을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면은 오히려 반대로 비싸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뭐냐면은 답은 여러분들 실적이 아니에요. 페트로는. 올해 10월 31일 전후로 해서 일라일릴리에 대한 기술 평가가 상업의 라이선스로 바뀌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돼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 실적으로 움직인다면은 이거 주가 솔직히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상업에 대한 라이선스로 전환이 되는데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왜 우리가 지금 이 GLP-1, 즉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죠. 이거에 대한 제형 기술을 봐야 되는지 그거를 좀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은 국제 당뇨병 연맹에서도 2025년도 당뇨병에 대한 아틀라스에서요. 제시한 숫자를 보시면 전 세계 20세에서 79세까지요. 당뇨 환자가 2024년 5억 8,900만 명에서 2050년까지는 8억 5,3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옛날 이제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 있죠. 40, 60 세대. 이 세대에서는요. 사실상 배달이라는 음식이 그렇게 대중화가 되어 있던 시대는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떠죠? 10, 20, 30 세대는 달라요. 완전 배달이라는 시대에 딱 형상화가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뭐 탄수화물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기름에 대한 이런 기름진 음식들 있죠. 이런 거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특히 인스턴트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음식들이 너무나도 많이 대중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당뇨 환자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또 세계보건기구도 2025년도 12월에 GLP-1을 성인 비만 장기 치료 옵션이라고 권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성 질환을 한 번 치료하고 끝나는 시장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말 그대로 오래 쓰는 약일수록요. 약효만큼 중요한 게 뭐죠? 투약의 편의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보노디스크가 2026년도 1월 미국에서 위고비 알약을 출시를 했었죠. 그리고 1분기 처방만 놓고 보면요. 약 130만 건이에요. 출시 이후에 200만 건 이상을 기록을 했다라는 점도 같은 흐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위고비 알약에 대한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약효만큼도 중요한 게 투약의 편의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는 포인트예요. 자, 그럼 펩트론의 기술은 진짜인지 아니면 이거를 우리가 테마로 봐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드릴 건데요. 일단 숫자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일단 2025년도 별도 매출이 56억 3,481만 원이에요. 자, 그리고 영업 손실이 212억 5,738만 원이죠.
자, 그러면 현재 실적으로 사실상 시총 거의 6조에 달하는데 이거는 설명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2025년도 10월 24일에 루프원에 대한 첫 상업에 대한 출하가 있었죠. 그 당시에. 그리고 최호일의 대표도 이때 1개월 지속형 기술에 대한 상업적 생산 능력을 공식적으로 입증을 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 대포에 대한 부분들, 논문 속에서도 기술에서 끝난 게 아니라 우수 의약품에 대한 제조, 품질 관리 기준인 GMP죠. 이 GMP 생산이랑 LG화학 공급망을 거쳐서 실제 의약품으로 나온 구조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스마트 디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제가 오탄한 겁니다, 여러분들. 스마트 대포입니다, 대포. 자,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실험실 밖으로 나온 첫 증거가 이 루폰인 거죠. 작년에. 이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저는 시장이 아직 펩트론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못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일단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총이 지금 5조 9,926억이라고 했죠. 거기에 2025년도 매출이 56억 정도가 나왔단 말이죠. 그걸 여러분들 나누게 되면요. PSR이 1064배가 나와요. 자, 그러면 매출 대비 이미 1000배가 넘는 가격이면은 사실 이거는 뭐죠? 실적주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위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죠. 자, 거기에 일라이 릴리에 대한 본격 옵션을 사는 가격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펩트론은 적자 바이오라고만 보면은 비싸고요. 월 1회 GLP-1에 대한 제형 옵션으로만 놓고 보면요. 올해 10월 31일이 분기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옵션 가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거에 굳이 여러분들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10월 31일이 분기점이 될 거예요. 이때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때 이후로 주가가 또 엄청나게 급등이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PT403에 대한 부분들도 꼭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PT403은요, 세마글루타이드, 그리고 PT404는 티르제, 파타이드라고 해가지고 이 계열에 대한 부분들을 월 1회 제형으로 바꾸려는 파이프라인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요, 이 스마트 대포는 약을 한 번에 녹이는 게 아니라 천천히 열리는 캡슐 창고에 넣어두는 기술과도 굉장히 가깝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과다 방출과 주사량 그리고 약물 적재량부터 CMC 그리고 대량 생산에 대한 재현성이 같이 맞아야 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루프원이 이중 생산과 상업 출하 레퍼런스를 만든 첫 제품이라고 제가 위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에요. 그런 다음에 실질적으로 국내 전립선 암과 그리고 성조 숙중에 대한 치료제 약 800억 원을 시장을 겨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4월 2일에도 멕시코 쪽에 품목어가 신청도 보도가 됐던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03과 404 그리고 기존의 루펀에 대한 부분들의 레퍼런스를 쌓아뒀던 부분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경쟁사 대비로도 우리가 한번 체크는 해봐야겠죠. 일단은 첫 번째로 일라이 릴리 그리고 카무루스 이 두 기업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가 지금 올해 1분기 총 매출이요 197억 99억 달러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비일반 회계 기준으로 매출의 총 이익이 82%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매출 가이던스가 지금 820억에서 850억 달러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경쟁자는 뭐냐면요. 카무루스가 되겠죠. 자, 카무루스 같은 경우가 2025년도 6월 3일 일라이 릴리랑 최대 8억 7천만 달러 규모의 장기 지속형 인크레틴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CAM 2056 월 1회 즉 세마글루타이드 저장형 제형과 임상 1D상에서 데이 85 체중 감소 마이너스 9.3% 효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주 1회 세마글루타이드는요 마이너스 5.2%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수치를 붙여보면은 확실하게 그림이 달라지거든요. 뭐냐면은 일라일릴리가 여러 장기 지속형 제형을요 병렬로 검토할 수 있다라는 점
이게 사실상 리스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카무루스가 경쟁자로 선행, 진입을 한 상태는 분명히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펩트론이 이번에 확실한 기술력을 10월 달에 보여주지 못한다면요. 카무루스 대비해서 밸류에 대한 프리미엄이 사실상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 제가 볼 때는 카무루스를 비교를 해서 밸류를 매기고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단지 펩트론이 기술력이 정말 있는지, 그리고 시장에서 현재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지, 여기에 조금 더 베팅이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중요한 건 이게 되겠죠. 기술평가. 이것만 사실 잘만 나와준다면 저는 뭐 카무루스 대비해서 오히려 선행진을 못했다라는 부분들로 주가가 못 올라갈 것이다 라는 부분들은 사실 말도 안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아직 펩트론을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는 해둬야 되냐? 일단 FDA가 2026년도 4월 30일 세마글루타이드 그리고 티르제, 파타이드 그리고 리라글루타이드를요 503B 대량 조제 원료 목록에서 제외를 하는 방안을 제안을 했어요. 자, 그래서 비승인 조제 GLP-1보다 승인과 품질 검증과 제조 공정의 중요성이 사실상 더 커진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펩트론 입장에서는 월 1회 제형이 임상과 그리고 허가, 생산 데이터로 이어질 때 협상력은 어떻게 되죠?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 절대 단순한 수치가 아니에요. 생산력, 즉 협상력이 커지게 됨으로써 그로 인한 레퍼런스에 대한 희소성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조적으로 유리한 구조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 규제 방향이 정식적으로 기울어지면 기울어질수록 스마트 대포에 대한 가치는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디를 체크를 하면 되는지는 딱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올해 10월 31일 전후로 해서 일라일리 기술평가 결과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루폰에 대한 매출이 올해 실제로 얼마나 잡히는지 그걸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요.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부분들, 즉 카무루스가 월 1회 세마글루타이드 임상 이상이나 혹은 추가 파트너십으로 먼저 치고 나가는지 그걸 보면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올해 10월 전후로 일라일리에 대한 본계약이 나오면요. 현재 PBR이 42배에 대한 근거가 생기는 구조적인 전환 신호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반대로 추가 평가만 반복이 되거나 혹은 카무루스가 먼저 임상에 대한 부분들의 진전을 내면요. 펩트론에 대한 희소성 프리미엄도 빠르게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10월 31일 이때 기술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와주면요. 사실 카무루스 대비해서도 오히려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들을 부여를 받을 가능성도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타임라인 체크 포인트는 꼭 여러분들 체크를 하고 계셔야 되는 요소들이에요. 자, 일단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밸류를 어떻게 보면 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일단은 증권사들의 목표가 컨센서스는 딱히 없습니다. 그러면 단지 우리가 펩트론은요, 이벤트 옵션 가치로만 봐야 돼요. 그럼 제 계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25만 7천 원을요, BPS 6,110원으로 나누게 되면요, PBR은 약 42배 정도가 나옵니다. 거기에 노보노디스크의 올해 PBR 5.7배랑 비교를 하게 되면은 약 한 7.4배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싸다라고 놓고 보기보다는 일라일릴리에 대한 본계약이 반드시 필요한 가격이에요. 지금 펩트론이 형성되어 있는 가격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향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다만 항상 말씀드리는 거, 조건은 분명하게 있어요. 선명해요. 그게 뭐냐? 올해 10월 31일 전후로 스마트 대포에 대한 평가가 상업 라이선스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나와주면요, 그 답 자체가 펩트론의 다음 상방에 대한 가격을 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꼭 이 체크 포인트는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펩트론을 여기까지 좀 여러분들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펩트론에 대한 뷰랑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사이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들을 좀 잘
융합을 시키고 결합을 시켜가지고 성공적인 투자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당장 펩트론이 눌린다고 해서 이게 구조적인 사이클이 마무리가 됐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아요. 10월 31일 전후로 해서 저는 이거 결과까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 결과 이후로 우리가 펩트론을 판단을 해야 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역시도 여러분들 참고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한번 좀 눌러주시고요. 언제든 여러분들 댓글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들 있으면은 편하게 남겨주세요. 그런 종목들은 제가 체크를 통해서 추후에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전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